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전거가 방향을 바꿀 때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이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자전거를 실제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고, 또 끝나면은 실내에서 이런 식의 원리가 뭐를 뒷받침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제가 저 멀리서부터 가속을 해서 한번 턴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턴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턴할 때 제 몸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연에서 보여주지 못한 포인트를 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시연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꺾기 위해서 제가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틀었죠. 그럼 원심력 때문에 이 동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원리가 시연에서 바탕이 됐는지를 설명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퀴의 세차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트레일 포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네, 이건 적절한 변형목을 못 찾은 거고, 이 세차하고 트레일 포스를 설명하려면 회전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회전 전체를 다루기에는 약간 과하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벡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각운동량과 각속도를 바탕으로 하는 약간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원판이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각속도 오메가를 벡터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크기는 뭐 회전 각속도의 크기로 하면 될 거고요. 방향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 방법은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요. 회전 방향으로 오른손을 꼬아버리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쪽 방향으로 벡터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또 각속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 운동량을 정의하듯이 각 운동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각속도에다가 i라는 걸 곱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원판 형태고 축이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i는 상수기 때문에 l은 오메가와 방향이 같죠. 그래서 l은 i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진 운동일 때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병진 운동일 때는 이 운동량이 있고 선 운동량이, 이거의 시간적 변화율이 힘이라는 걸로 저희가 되겠었죠.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인데요. 그래서 작은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에다가 델타 t, 그 시간 간격을 곱한 것과 같았습니다. 회전에서도 비슷하게 이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타우라고 새로운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델타 L은 타우 델타 T가 성립을 하죠. 이 타우가 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네, 토크입니다. 회전을 발생시키는 돌림 힘이라고 하죠. 토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원판이 있고요. 회전을 한다 치고 회전 반지름을 나타내는 벡터를 R이라 그러면, 그리고 회전을 하려면 그에 수직한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럼 회전을 시키는 정도는 이렇게 R에도 관여를 할 거고 힘에도 관여를 할 텐데, 이 벡터를 새로 정의를 해서 토크는 R 크로스 F라고 정의를 하죠.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토크하고 각 운동량의 방향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크를 L의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건 방향이 똑같은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다시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바뀌는 것처럼 토크가 작용하면 각 운동량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바퀴의 세차 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이제 세차 운동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팽이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고 팽이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아랫방향으로요. 그리고 팽이의 축이, 그 회전축이 또 회전 운동하죠.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걸 프리세션,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회전축이 회전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어떤 벡터들이 작용하는지를 보면은 각 운동량 L 벡터가 있고요. 중력으로 인한 mg, 중력 벡터가 있죠. 이게 근데 동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중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토크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L1이 있고 그 다음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L2 벡터가 있죠. 그리고 델타 L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던 델타 L은 토크 델타 T잖아요. 그러면 델타 L과 토크의 방향이 서로 같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간 동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L 벡터가 토크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뀔까?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회전축을 방향이던 L 벡터가 회전 운동을 하죠.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차 운동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바퀴가 어떻게 세차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될 텐데, 이 바퀴를 모식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를 모식한 건데 이 뒤쪽 부분을 제거해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중력이기 때문에 mg가 작용하고요. 또 바퀴가 돌죠. 앞방향으로. 그래서 각원동량 L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동체가 기울어요. 왜 동체가 기울까요? 저희가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시연에서 봤듯이 오른쪽으로 몸이 약간 기울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약간 핸들을 꺾었죠. 어쨌든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었는데, 그러면 mg 벡터가 마찬가지로 토크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L 벡터가 원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토크가 델타 L을 만들고, 아까 세차 운동에서 봤던 것처럼 이 L이 결과적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퀴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L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축이. 네. 두 번째는 트레일 포스라고 하는 애인데, 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트레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트레일이 약간 친숙하지 않을 텐데, 트레일이란 거는 어떤 거리예요. 이거는 바퀴하고 땅하고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퀴의 회전축 있죠. 이게 핸들축인데, 핸들축하고 연장하는 걸 보고 땅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점인데, 이거 두 개를 이은 거리가 바로 트레일입니다. 보면 이게 자전거마다 트레일이 항상 양수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의 트레일인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 트레일 길이가 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트레일 포스가 트레일 때문에 이 약간 꺾었을 때 포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포스라기보다는 뭐 토크죠. 회전이니까 이게 중력과 비슷한 형태로 작용을 해요. 아까 중력이 프리세션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때 동체를 오른쪽으로 꺾어줬죠. 오른쪽 회전을 시켜줬죠. 트레일 포스도 비슷하게 해줘요. 보면은 이렇게 모식을 했는데, 여기 바퀴가 있고 연직 상단 방향 축이 있고 동체의 기울임, 바닥을 향하는 축이 있죠. 네, 바퀴 회전축이 있어요. 바퀴 회전축 방향으로 바퀴 회전으로 인해서 강운동량 L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피닝 엑시스, 핸들 축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꺾기 위해서 아까 스피닝을 왼쪽으로 시켰죠.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었죠. 그러면은 결국 각속도가 오메가 방향이 위쪽 방향이 돼요. 한번 왼쪽으로 약간 회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핸들 기준으로. 그러면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되니까요. 이게 약간, 그리고 동체가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중력으로 인한 토크가 앞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아까 핸들 방향으로 얘가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니까 축 위쪽에는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 왼쪽 속도가 있을 거고, 축 아래쪽에는 오른쪽 속도가 있겠죠. 지금 축 아래쪽에서 땅과 만나잖아요. 그냥 움직이려고 하니까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찰력의 방향을 보면은 이게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토크를 발생을 시키면 이 토크 방향이 마찬가지로 앞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토크로 인해서 이 앞쪽 토크는 중력 토크하고 마찰력 토크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마찰력, 그러니까 트레일로 인한 이 마찰력도 프리스테이션과 비슷한, 세차 운동과 비슷하게 동체를 오른쪽으로 꺾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저희가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었을 때 저희 몸은 원심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가 중력과 또 이 트레일로 인한 토크가 저희의 진행 방향 자체를 오른쪽으로 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